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수업이고요. 지금 레버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레버뉴 매니지먼트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레버뉴를 조금이라도 증가시키면 프로핏은 아주 크게 증가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를 어떻게 두 개로 구분했죠. 하이 페어 커스터머와 로우 페어 커스터머. 이게 두 개로 단순하게 두 개의 그룹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자, complications. 실제 이제 호텔 인더스트리, 에어라인 인더스트리 이런 곳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지 현실적인 문제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버뉴 매니지먼트는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demand forecasting. 사실은 이 demand forecasting을 우리는 어떤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또 문제를 해결했었는데요. 물론 또 wealth of information from reservation system, 요즘 이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하고 이런 거래가 일어나니까요. 또 정보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라는 것은 seasonality,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확률 분포로 그냥 딱 고정해서 말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special events. 예전에는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는데, 최근에 어떤 스포츠 이벤트가 있다든지, 그러면 수요가 크게 변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페어가, 가격이 변한다. 예를 들어서 항공업계 같으면 기름값이 늘 변하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높아지면 항공 그 티켓 가격도 높아지니까, 그런 높은 티켓 가격일 때의 수요는 만약에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truncation of demand data. 이 말은 이 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주로 세일즈 데이터예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수작업으로 기록을 한다 그래도 몇 년도에 세일즈가 얼마만큼 일어났다. 이런 데이터지. 수요가 있었는데 티켓이 없어서 못 산 그런 로스트 세일즈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데이터로 남아있는 것들이 실제 디맨드가 아니고 세일즈의 데이터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디맨드가 좀 잘려 나갔다 말이죠. 그래서 truncation이란 말이 이제 절단되었다라는 뜻이니까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어렵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dynamic decision. dynamic이란 말을 우리가 쓸 때는 동적이다. 이 말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이 가격이나 어떤 수요 예측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매번, 예를 들어서 프로텍션 레벨 Q를 찾았는데 그것이 시간에 따라 좀 다르면 이걸 좀 이제 고정된 하나의 값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요. 자, variable capacity. 우리는 지금 capacity가 fixed 돼 있다. 즉 supply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면 사실은 캐파시티를 또 이렇게 더 크게 줄이든지 또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가 우리가 한 대 있는데 그게 이제 좌석이 100개다. 자, 그러면 캐파시티가 100이라고 고정되어 있다고 했지만, 만약에 다른 노선에서 사용하던 비행기를 그쪽에 손님이 없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져왔다. 그럼 비행기가 한 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200개의 그 자리가 좌석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선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캐파시티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런 것까지 감안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roup reservations.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킹 리밋을 80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80개 이상 스튜던트에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싼 로우 페어 커스터머에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맥시멈 80개인데 만약에 어느 여행사가 와가지고 호텔 룸이나 좌석을 100개를 예약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봤다. 자, 그럼 부킹 리밋 80을 넘어가니까 이게 팔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안 팔면 하나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개만 팔 수가 없지. 0개 팔든지 100개를 팔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80개를 우리가 팔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ow to construct good fences to differentiate among customers.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디맨드를 이렇게 그룹핑을 했죠. High fare customer, low fare customer.
자, 그런데 하이페어 카스터머, 그러니까 비싼 돈을 내기로 이제 마음먹었던 사람도 어느 날 뭐 싼 가격에 로우페어 카스터머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룹 간에 이 고객들의 이동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펜스를 세운다는 얘기가 이제 그 그룹 간의 이동을 못하도록 벽을 치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 해결책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말로 한번 설명해 보죠. 자, 첫 번째, one way and round trip ticket. 자, 이거는 여러분, one way, 여러분이 서울에서 뉴욕을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그 편도로 한번 가는 거나 왕복으로 갔다 오는 거나 비행기 표의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편도가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면 왕복은 뭐 320만 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리는 편도에 비해서 왕복이 2배지만 가격이 별로 차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라운드 트립 티켓에 이제 딱 고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나는 편도로 하겠다. 원웨이로 하겠다. 이런 일이 좀 덜 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레버뉴 매니지먼트를 플래닝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Saturday Night Stay Requirement. 이거는 이제 항공업계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비즈니스 트래블러즈는 그냥 자기 출장 와서 일만 보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뭐 수요일 날 끝나면 자, 목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자, 그 사람은 이제 원래 비싼 가격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었는데 이걸 싼 가격으로 한번 비행기를 좀 구매하겠다. 이 마음을 바꿔먹는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항공사에서 뭐 어떤 요구 조건을 제시하냐면 Saturday Night Requirement. 이게 이제 지금 항공업계에서 쓰는 전문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떠난 비행기가 돌아가는 비행기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돌아가는 비행기는 비싸요. 자, 그런데 그거를 싼 가격에 라운드 트립 티켓을 살라 그러면 세럴데이까지 그 목적지에서 묵고 있다가 일요일 아침에 돌아가야지만 싸다. 이렇게 제약을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싼 가격으로 돌아오려 그러면 일요일 아침에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런 비행기 티켓을 싸게 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학생들은 놀러 갔으니까 뭐 며칠을 더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비즈니스맨들은 할 일도 없는데 거기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죠. 그래서 이러한 Saturday Night Stay Requirement는 비즈니스맨들이 싼 가격에 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 돌아와야 된다. 뭐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돌아와야 된다면 그것을 싼 티켓을 못 사도록 막아 놓은 거예요. 싼 티켓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월요일 날 갔다가 Saturday, 토요일까지 그 목적지에서 묵고 일요일 날 돌아오는 비행기만 싸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뭐 쓸데없이 뭐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 목적지에 할 일 없이 있느니 그냥 나는 비싼 가격 내고 그냥 뭐 수요일 날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 non-refundability.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비행기 예약을 하면 refund, 막 계약을 어떤 여행을 취소했을 때 티켓 값을 그냥 바로 돌려주면 자꾸 마음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돈 낸 것은 뭐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면 리펀드가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Advanced Purchase Requirement. 그러니까 미리 사야지 할인을 하면 해준다. 뭐 이런 조건들이 다 미리 사면 이제 좀 확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레버뉴 매니지먼트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또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 멀티 레그 패센저.
그 다음에 멀티데이 리저베이션, 이거는 앞에 것은 항공사, 뒤에 것은 이제 숙박업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 이 용어는 무슨 얘기냐면, not all customers using given piece of capacity. 자, given piece of capacity란 말이, a seat on the flight leg, a room for one night.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예가 하나 나올 텐데요.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가는 비행기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행기 표에는 좌석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좌석인데, 그 좌석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기만 할 사람이 사용하는 좌석이나, B 지점에서 다시 C 지점으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갈 이 손님이 사용할 좌석이나 같은 좌석이죠. 여기 좌석이 하나 있다면 여기에. 그래서 not all customers using a given piece of capacity. 자, 똑같은 좌석 A에서 B로 가는 저 비행기의 좌석은 똑같은 좌석인데, 그 좌석이 그 좌석을 어떤 사람이 사기를 우리 항공사 입장에서 원하냐면, 여기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우리 비행기를 한 번 더 탈 고객이 좀 더 가치 있는 고객이죠. 그래서 not all customers are equally valuable. 그러니까 뭐 같은 좌석 A에서 B로 가는 비행기 좌석 하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좌석이지만 그것이 다양한 고객들에게 있어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우리 기업의 다른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 다음 슬라이드에 좀 이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멀티레그 커스터머의 이슈를 좀 더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 시카고에 있는 오헤어 공항이 있고요. 뉴욕에 있는 이제 JFK가 있고, 여기는 영국이네요. 영국에 히드로 공항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헤어에서 시카고로 가는 여기만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with segment control, there are only 3 booking limits for the O'Hare JFK. 오헤어에서 JFK로 가는 이 구간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하이페어, 로우페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로 나눠졌네요. Y, M, Q 이렇게 그룹이 세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뭐 부킹 리밋을, 이게 다 이제 정상가인데요. 이 정상가인데 이거 부킹 리밋을 이제 6개, 그러니까 3개의 구간으로 좀 나눠 놨다는 거지. 3개의 구간으로 나눠 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은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이 오헤어에서 JFK로 가는 게 좌석은 하나가 맞긴 맞습니다. 좌석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원래 비행기인데, 어떤 고객은 이 오헤어에서 여기를 왔다가 다시 히드로로 가는 고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히드로까지 가는 고객이 사실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는 고객이겠죠. 우리 비행기를 더 많이 타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또 티켓을 또 JFK 뉴욕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료를 낼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좌석이지만 여기서 이제 요런 레그 고객이냐, 요렇게 두 개의 레그를 이어가는 이 고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멀티 레그를 타는 손님들에게 이 티켓을 팔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는요, 오헤어에서 히드로로 가는 공항이 이 고객들이 좀 더 valuable 해서 so you could have 6 booking limits for one for each fare itinerary combination. 가격과 itinerary 일정표죠. 여행 일정표를 다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6개의 구간으로 쪼갤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오헤어에서 히드로고요. 여기는 JFK고요. 여기는 오헤어에서 히드로인데. 이렇게 좀 6개로 이렇게 좀 쪼개놨어요. 자, 지금 이렇게 쪼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룹이 6개가 생긴 거죠. 자, 그 얘기는 요 좌석을 원래 요것만 요렇게 관리할 때는 요 가격에 팔 거냐 말 거냐만 판단해야 되는데,
요렇게 6개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왕 이거 팔 바에는 요 손님들에게 팔겠다라고 하는 구분이 가능해진 거예요. 같은 좌석인데 요 가격에 파는 것보다는 요 가격에 파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고려를 우리의 레버뉴 매니지먼트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but 이 또 문제가 좀 생겨요. That leads to many booking limits, several thousand. 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히드로 가는 거 하나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비행기 노선이라는 게 여기서 왔다가 또 히드로 가는 것도 있고, 영국으로 가는 것도 있고, 프랑스로 가는 것도 있고, 스페인, 포르투갈, 뭐 벨기에, 뭐 독일, 막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 또 도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다 쪼개고 나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부킹 리밋 정할 때도 너무 많은 부킹 리밋을 우리가 다 계산해서 쪼개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So 그룹핑을 하라. Similar fare itinerary into bucket으로. 자, 그래서 이게 bucket이라는 개념인데 한 바구니 아닙니까? 그 바구니를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까 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좀 쪼갰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하나, 둘, 셋, 4개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좀 줄었죠, 개수가. 저 어떻게 쪼갰냐면, 이거는 독보적으로 아주 비싼 티켓이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좀 비슷하니까 요거 하나로 묶고, 요거하고 요거가 비슷하니까 요거 2개 묶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4개의 그룹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이거 묶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오헤어에서 JFK로 가는 그 비행기에 좌석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아주 싼 티켓 275불짜리를 사려고 하는 고객을 줄 바에는 아까 우리 요거 고객에게 타도록 하겠다고 했지. 요걸 이 사람들에게 팔고, 만약에 히드로를 안 가겠다고 하는데 좀 더 비싼 티켓을 하겠다고 하는 고객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그냥 비슷하게 취급하겠다는 거지. 하나로 묶었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요 오헤어 공항에서 JFK로 가는 하나의 좌석을 요 아주 싼 가격에 275불짜리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비싼 가격을 내고 475나 525로 내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이 좌석을 팔 거냐, 이렇게 구분은 여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금 너무 많은 이 관리의 대상이 생기는 게 싫어서 이렇게 가상적으로 그룹핑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가상의 virtual nesting을 한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그 버켓을 만들어 가지고, 자, 같은 좌석인데 그냥 JFK 공항에서 끝나는 편도로 가는 고객에게 파는 것보다는 또 좀 더 비싼 가격을 내고 비행기를 타겠다고 하는 고객에게 이 티켓을 파는 그런 것이 좀 가능한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고, 또 이 비드 프라이스라는 개념을 써서 또 레버뉴 매니지먼트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요렇게 지금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자, 이번에 어떤 거냐? Assign a bid price to each segment. 비딩 한다는 게 뭐예요? 비딩. 그러니까 경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이상을 낸다는 조건 하에서 이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여기 좌석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요러 가는 비행기에 비드 프라이스를 정해 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비드 프라이스를 JFK까지만 가는 고객은 290불을 비드 프라이스로 정하면 290불보다 더 비싼 가격을 내야지만 탈 수 있어요. 그 위에 표에서 보면 이 Q 티켓은 못 사고 이거 아니면 이거 2개 사요. Y 아니면 M을 사야 되는 거지. 그지? 반면에 JFK to 히드로까지 가는 고객에 있어서는 170불로 지금 제약을 걸면요. 이 티켓을. 그러면 만약에
자, JFK에서 히드로입니다. 오헤어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만약에 오헤어에서 JFK 갔다가 히드로까지 가는 이 고객은 비드 프라이스가 총 얼마예요? 요 편도가 290이고, 그 다음 편도가 170이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 460불 이상을 내는 사람이 이걸 탈 수 있게 해놨지. 그럼 460불 이상이 되면 요거도 타도 되잖아. 제일 마지막 Q. 그러니까 요거 타도 되고, 요거 타도 되고, 요거 타도 되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비드 프라이스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제가 여기 해놓은 것처럼 이 고객이 살 수 있는 티켓의 종류는 어떤 거야? 얘는 안 되고 요거 하든지 아니면 요거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같은 하나의 티켓을 요거 저기 JFK에 도달한 275불짜리 티켓을 사겠다는 사람을 막고 525불짜리 티켓을 사는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지? 자, 이런 이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글로 적혀 있는데요. A fare is accepted if it exceeds the sum of the bid prices on the segments it uses. 방금 sum of the bid price를 초과해야 돼. 편도로 가려면 290을 넘어야 되고, 왕복으로 가려면 이거 두 개 합한 460불을 넘어야 돼. 그지? 이 두 개 합한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헤어 JFK fare is accepted if it exceeds 290불이고요. 그 다음 오헤어 히드로, 오헤어에서 히드로 두 레그를 타는 손님은 accept 될 겁니다. if it exceeds 460불을 넘으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같은 물리적인 티켓인데 요거 탈 손님을 요거 타도록 만들 수 있다. 그죠? 아니, 요거 타는 손님에게 팔 수 있다. 손님이 갑자기 싸게 타려고 필요 없는 곳을 가지는 않을 거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티켓인데 JFK까지만 가는 손님에게 팔지 않고 히드로까지 가는 손님에게 우리가 같은 좌석인데도 팔 수 있다. 이렇게 discriminate 할 수 있다는 거죠. So the trick is to choose a good bid price.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이제 핵심 문제는 이 bid price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 이걸 잘 정해야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하는지는 오늘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이 학부 레벨을 떠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최적화의 문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항공사에 취직해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레버뉴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는데 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얘기했고요. 자, 또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no show, 예약하고 안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의 해결책이 이제 오버부킹이라는 개념입니다. 초과해서 예약을 받는 거예요. 오버부킹. 우리 현실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항공사에서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ugly reality. 현실은 상당히 ugly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름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예약했던 걸 캔슬하기도 하고 예약했는데 아예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Approximately 50% of reservations get cancelled at some point in time. 이 항공사의 현실은 뭐냐? 한 50%가 캔슬돼요. 예약했다가 자꾸 이제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많을 겁니다. In many cases, car rentals, hotels, full fare airline passengers, there is no penalty for cancellation. 요즘요, 옛날에는 뭐 페널티를 매기면 뭐 그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요즘은 페널티 안 매기죠.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가 레가시 캐리어즈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회사들, 아니면 아주 큰 회사들, 뭐 델타 항공이라든지 그런 큰 항공사는 우리가 레가시 캐리어즈라고 부르는데, 그런 회사들만 있을 때는 뭐 페널티도 매기고 했겠지만 요즘은 저가 항공사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사람들이 저가 항공사 때문에 이런 페널티까지 먹을 각오를 하면서 예약을 미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항공사들도 요즘 페널티를 잘 매기지 않습니다.
예약 취소했다고 페널티를 매기지 않아요. which almost invite no show. 그러니까 예약해놓고 페널티도 안 매거니까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티켓도 우리가 못 팔게 되는 거고 빈 좌석을 가지고 비행기가 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The company may fail to fill its capacity. 그러니까 빈 좌석으로 비행기가 떠나야 돼요. Seat, room, car, 뭐 산업군에 따라 다르겠죠. If the passenger cancels at the very last minute or does not show up. 막판에 취소하든지 아니면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accept or sell more reservations than capacity.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예약을 받겠다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이 118개의 호텔 룸이 있었잖아요. 근데 호텔 룸을 한 132개를 파는 거야. 예약을 받는 거야, 미리. 왜냐? 예약했다가 안 나타난 손님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 자, 그냥 그런 이제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물론 danger. Some customers may have to be denied the service even though they have a confirmed reservation. 만약에 118개의 방이 있는데 132개를 팔았다. 근데 만약에 그 숙박 당일날 노쇼가 아무도 안 일어났다. 그럼 132명이 그 호텔 방에 숙박하겠다고 왔는데 방은 118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denied 돼야겠죠. denied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왔는데도 좌석이 없는 거야.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항공사 갔는데 예약을 하고 갔는데 비행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항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비행기를 알선해 주죠. 다른 비행기를. 물론 그 가격은 애초에 예약을 할 당시에 고객에게 제공했던 그 가격을 받고 다른 비행기를 알선해 줍니다. 근데 그 다른 비행기는 훨씬 더 좋은 비행기여야 하죠. 동급이든지 좋은 비행기. 호텔 룸 같으면 호텔 룸을 예약을 하고 갔는데 만약에 호텔 방이 없다 그러면 아주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페널티를 문다. 이 페널티의 뜻은 뭐냐? 다른 호텔을 찾아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엠버서더 호텔을 예약하고 갔는데 방이 없다? 그러면 신라 호텔 급이라도 방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크 하얏트 호텔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해 봅시다. The forecast for the number of customers that do not show up. 나타나지 않는 고객의 숫자를 X라 부르자.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그게 어떤 확률을 따르더라.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8.5를 따른다. 자,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합시다. The cost of denying room to customer with the confirmed reservation. 자, 예약을 하고 나서 온 손님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방 없습니다. 되돌려 보낸다. 그럼 우리가 비용이 들겠죠. 호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페널티를 물어야 돼. 그러니까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호텔 350불짜리 다른 방을 근처에 있는 다른 방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고객들이 예약한 가격만 돈을 받겠죠. 이 호텔은. 그러니까 손해가 일어나는 거지. How many rooms? 자, 이 Y라고 하자. Should be overbooked. 얼마나 많은 방을 초과 예약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118개의 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개 계산하기 편하게 130개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128개의 방을 예약을 미리 받았다. 그럼 차이가 128이라고 할게요. 방이 118개밖에 없는데 128개나 팔았다. 그러면 10개 초과 예약했죠. 델타가 10입니다. 이 10이 바로 Y예요. 이게 이제 1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과 예약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뉴스밴드 모델과 또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Single decision when the number of no-show is uncertain. 몇 명이 안 나타날지는 몰라, 지금.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는 언더리지 코스트와 오버리지 코스트가 있을 겁니다. 자, 언더리지 코스트는 어떤 경우겠어요? 안 나타나는 사람이 X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버부킹 초과 예약을 받은 게 Y야. 안 나타난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초과 예약 잡은 것보다 더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우리가 초과 예약을 좀 더 받았어야 돼. 왜냐하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underage cost죠. 초과 예약을 언더하게, 그러니까 덜 초과 예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insufficient number of room overbooked. overbooked한 룸이 너무 작아 지금 이 경우는. 그런 얘기고 average cost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겠어요? no show이 우리가 초과 예약한 것보다 더 작으면 그럼 나중에는 방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너무 오버부킹을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too many rooms overbooked. 너무 오버해서 우리가 초과 예약을 받아 놓으니까 average cost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시 그럼 underage cost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오버부킹의 아이디어를 쓰려고 하는 거고요. 자, underage cost. 내가 오버부킹을 좀 언더하게 하면 오버부킹을 필요한 것보다 덜 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서 노쇼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우리가 오버부킹한 방의 수보다 더 많다. 자, 그 얘기는 we could have sold X-Y more rooms. 우리 사실은 더 미리 예약받고 팔 수 있었죠. X-Y개만큼 더 팔 수 있었습니다. To be conservative, we could have sold those rooms at the low fare. 그러니까 요만큼 방의 개수만큼을 최소한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 학생들에게 로우 페어로 받고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판 거지. 못 판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언더리지 코스트가 될 것이다. 자, 요런 지금 생각을 잘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이 상황에서 언더리지 코스트가 뭐냐? 제가 지금 빨간색 적어놨죠. 자, 요 정도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 주의점 제가 파란색으로 적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예약을 했다가 만약에 노쇼업 했다. 그럴 때 만약에 그 방의 예약 금액을 미리 받았다가 리펀드를 안 해주면 우리 손해 없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오건 말건 간에 우리가 리펀드 안 해주고 그 사람이 방값을 우리가 미리 받아 놓으면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더리지 코스트 제로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underage cost는 does not depend on whether the fare is refundable or not. 우리가 그 호텔 피를 리펀드 하건 안 하건 간에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여전히 하여튼 방은 비어 있거든. 우리가 리펀드를 안 해주고 그냥 그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노쇼 했던 사람들의 그 숙박비를 우리가 호텔 입장에서 챙겨도 하여튼 지금 방은 남아 있었죠. 이 방은 학생들에게 팔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더레지 코스트는 로우 페어가 될 것이다. 자, 요게 이제 아주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 오버레지 코스트는 너무 많이 초과 예약을 했죠. 오버부킹을 너무 많이 했다. 근데 안 나타난 노 쇼가 조금밖에 안 돼. 자, 그럼 분명히 몇 명의 고객들은 we bumped Y-X customers. 방 없다고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비용이 든다? And incur an overage cost 350불. 더 비싼 가격에 다른 방을 구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For each bumped customer. 이제 이게 거부당한 카스터머들에게 더 비싼 가격을 줘야 한다. 그래서 오버리지 코스트가 350불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뉴스밴드 모델의 세팅이라고요. 자, 여기서 이 F는 뭐죠? CDF of 뭐죠? 그래요. 안 나타나는 사람들. No show demand예요. 안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CDF를 구해놓은 게 이 캐피탈 F죠. 그 다음에 이 Y는 부킹 리밋을 몇 건이나 해야 되느냐. 부킹 리밋의 건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크리티컬 레이쇼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크리티컬 레이쇼는 방금 위에서 계산했던 걸로 하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지. 로우 페어가 159불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오버부킹 레벨을 옵티멀한 오버부킹 레벨을 찾아야 되는데요. 노쇼의 확률 분포가 즉 X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8.5를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CDF가
앞에서 봤던 그 크리티컬 레이쇼가 돼야 돼요. 찾아보면 요 두 값 사이에 있거든요. 위에 거 밑에 거. 그러면 라운드 업 룰 써서 7개를 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옵티멀 넘버 오브 북드 룸즈는 부킹 리밋의 부킹 레벨은 7개를 더 추가로 우리가 예약을 받는 게 좋다. 이 얘기네. 자, 그래서 Hyatt should allow up to 원래 방이 178개밖에 없는데 7개를 더 해가지고 125개의 방을 예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suppose 125 reservation자 made. 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there is about a certain percentage chance that Hyatt will find itself turning down the travelers with the reservation. 예약을 하고 온 손님들을 되돌려 보내야 되는 그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답이 이렇대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보세요. 부킹 리밋이 7개야. 그러면 그 얘기는 if there are 7 no-show, 만약에 7명이 정확하게 안 나타났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Hyatt does not turn down any travelers. 아무도 뭐 저기 거부당하는 고객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6명이 안 no-show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방이 하나 모자란 거죠. 우리는 7개 오버부킹 했는데 안 나타난 사람이 6명이야. 6개의 방이야. 그러면 방 하나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한 고객은 거부당하겠죠. 5명이 노쇼업이 되면 어떻게 돼요? 2개의 방이 모자란 거고요. 그죠? 4명이 노쇼업을 하면 7 빼기 4 하니까 방이 3개가 모자라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방이 모자라게 될 확률은 얼마냐? 즉 노쇼 일어나는 것이 6명째부터 이제 방이 모자라게 되죠. 5개 노쇼의 인원수가 넷, 셋, 둘, 하나 전부 다 이 경우가 방이 모자라게 될 경우입니다. 그럼 방이 모자라게 될 확률은 뭐예요? probability x가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CDF of 6 아닙니까? 그래서 요 CDF of 6가 여기 보니까 25.62%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레버뉴 매니지먼트 얘기가 다 끝났는데요. 자, 이제 서머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일드 매니지먼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부킹 리밋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이 개념이 전부 다 디맨드의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And where supply flexibility is not possible. 공급은 유연하지 않은데 수요를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죠. 기술적으로는 전부 다 뉴스밴드 모델이었어요. 자, 그래서 uncertainty를 앞에 두고 싱글 디시전 내리는 거였고 모든 상황이 지금 언더리지와 오버리지 코스트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특히나 서비스 인더스트리에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이 수업으로 이제 레버뉴 매니지먼트는 이제 끝나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